경상북도가 지방시를 선도하고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지사님은 이에 하답하며 지난 2021년 도시민공감대 부족으로 중단된 행정통합이 다시금 추진되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 소멸에 직면한 지방시대를 살리기 위해 경북과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는 대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도시민 없이 두 단체장만의 대화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만을 목표로 마치 속도전 하듯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의 경우 강력 지자체 간 성공적인 통합 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간사이 강력연합은 8년이, 프랑스 레지옹은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만에 통합을 추진한다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메시지 이후 단 이틀 만에 지사님의 하답이 있었고 이후 4일 만에 행정통합 TF팀이 꾸려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19년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의견 수렴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양적 통합이고 이번은 질적 통합으로 전혀 다른 통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북과 대구가 특별법안까지 공개하였지만 청사 문제, 시군 권한 문제, 주민투표 문제 등으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만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3개 청사를 나누어 경북도를 가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의 안대로라면 대구 청사는 경북 대구 인구의 74.5%를 가난하게 되고 경북 청사는 9.5%, 동부 청사는 16%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세수로 쪼개진 경북이 되는 판국입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지리적으로 구역을 나눈 것이 아닌 신산업, 농업, 해양수산 등 기능별로 가난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는 대구, 경북, 동부청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대구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사님의 의견에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시군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시군의 권한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북지사는 최근에 시장 군수들한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확대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뜬금없이 지금 주민투표하자고 결국 나왔어요. 그럼 이 통합 불가능. 이제 뒤늦게 와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자. 그거는 나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시 입장문에서는 시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아침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보면 31개 기초단체가 각계전투하는 모습은 통합 모델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무엇이 대구 진실된 입장이고 통합 방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면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경북 대구 행정타협에 관한 합의서 초안입니다. 특히 6번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을 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시도민이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지사님은 도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경북도는 왜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건 있습니까?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합의안 작성의 데드라인을 내일인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해당 시한이 넘어가면 장기과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합의안 도출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과 대구시장님 간 엇박자로 행정력은 낭비되어 있고 결국 도민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의보다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강력 교통망, 인적 물적 자본 인프라가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도농간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한 방안도 현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행정서비스 질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통합 사례의 경우를 봐도 통합 기초 위용, 지역 간 갈등,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 유지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에 따르면 당초 7월 말까지 경북과 대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민, 도의회는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발 도민, 도의회와 소통해달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사님이 도민이나 의회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지사님은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 추진 의지에 대한 설명을 경북이 아닌 대구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행보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만 보이는 단체장 간 일방적인 통합이 결국 무산될 시에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이후 발생될 갈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경북도 특별법 272개 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특별법안의 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약 80여 건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파격적인 권한 이양입니다. 특히 지사님은 최근 행정통합의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라고 하셨는데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은 누구 권한입니까? 지방자치법의 의회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은 그대로 둔 채에 완벽한 자치권이 실현된다고 보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여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면 강력 권한과 국가 권한 등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의 권한은 커지는 반면 3개뿐인 지방의회 조문은 명백하게 지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자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나마 있는 3개의 조문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의정활동비, 행정사무관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기능 강화 등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조문에 관해서는 전혀 세밀한 고려와 검토가 없습니다. 지사님, 진정한 자치분권은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상 의회와 집행부 상호 견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율안에는 마땅히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이
명시되어야 하고 의회 상임위 정원과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회의 견제 권한을 확대하여